전국에 있는 상가 매물입니다. 한 5만 5천 개 정도 매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중복된 매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같은 매물이라고 해도 한 부동산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동산에 보통 내놓기 때문에 이 안에 중복된 매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 자체는 우리가 경매 물건도 보지만 금매로 어떤 매물이 싼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전국에 있는 경매 매물도 실제로 보기 힘들지만 일반 매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눌러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보다가 저렴한 금매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내가 계약하고 싶을 때 계약하고, 내가 수익을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기획을 하게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그런 단순 상가가 아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스터디에 들어오시면 이거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투자하는 거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건 찾는 시간을 거의 혁신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무조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국에 있는 급매물을 매주 나오자마자 하는 거니까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엑셀로 필터 걸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돼요. 엑셀로 선택하고 전용 평단가로 오름차순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종로구 청운동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를 셀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용 평단가가 있죠. 요거를 오름차순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싼 매물부터 비싼 매물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매매랑 경매랑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나중에 공매랑 신탁 공매 포함해서 한눈에 모든 부동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목표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고시원을 한번 가볼까요? 고시원을, 이게 되게 좋은 게 우리 중개사님이 이 비고에 고시원을 입력을 해놓으면 저는 이거 전국에 고시원으로 들어가 있는 매물을 한꺼번에 다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고시원으로 있는데 이건 5천에 300, 7%로 세팅되어 있고, 이건 보증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운영을 해서 월세 1,0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전용 평당가가 640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수익률이 11.64%네요. 그러면 평당가가 743만 원이고, 11억에 샀을 때 1억에 970만 원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거를 보면 될까요? 만약에 이 매물을 봤을 때 시장에 거의 12%에 가까운 수익률로 세팅되어 있는 상가가 거의 없어요. 근데 12%에 가까운 물건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건 뭘 보면 될까요? 요 11.64%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전용 평당가가 저렴한지, 그리고 이 월세 평당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상가 같은 경우는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평당 월세 단가를 보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970만 원이고 970만 원 나누기 148평 하면 평당 거의 6만 5천 원이거든요. 6만 5천 원이 여기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시세대로 세팅되어 있으면 금매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게 월세나 평당가가 시세보다 과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어느 한 명 나한테 걸려라 라고 그냥 덫을 쳐놓고 딱 그물망을 딱 펼쳐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11억에 이 148평이나 되는 이 상가를 매입을 하면 이 임차인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계약이 끝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상가의 임차인을 세팅할 때 970만 원이 아니라 월세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세가 적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물건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 물건을 안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월세 6만 5천 원이 과연 적정한지 아닌지. 이 지도를 누르면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녹양동이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저도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원이 있고. 거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뷰를 한번 보면 이 건물인 것 같은데, 패밀리 하우스 이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상가로서 제대로 되는 건물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은 이 건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보면 여기 11억의 녹양현대아파트 옆이군요. 녹양현대아파트 옆 요 물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용평당 744만원에 나와 있고 5층 전체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고시원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 25개, 그래서 보증금 1억에 9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적정한지 아니면 실제 운용했을 때 이 가격인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라고 세팅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임차인이 있다는 소린데 이 25개에 상식적으로 970만원이라는 월세를 내면서 수익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970만원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1층이라서 그런 것 같고 매물이 일단 거의 없네요, 여기 요 동네에. 그래서 이게 평당 744만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한번 더 따져봐야 되고 임대 시세를 한번 볼까요? 임대 시세를. 임대 시세는 나와 있네요. 요약을 이렇게 놓으면 1층이 3만원이에요. 1층이. 요건 1층이 6만원, 상층부가 13,000원. 1층 빼고 한번 볼까요? 층수를 1층을 제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3,000원, 23,000원. 요거는 좀 세네요. 26,000원, 28,000원, 19,000원, 24,000원, 19,000원, 18,000원, 3만원. 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물건 자체의 임대료가 평당 65,000원에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시원이 시설이 들어와서 있다고 할지라도 65,000원은 상당히 과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한번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용평당 곱하기 3만원. 3만원으로 하면 444만원이니까 4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월세가 970만원 대비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450만원이니까 5천이라고 계산하고 수익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곱하기 12 나누기 매가 마이너스 5천, 매가 마이너스 5천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11.6%에서 느닷없이 5.1% 물건으로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 상가를 매입을 할 때 고시원 시설도 되어 있고 이게 수익률이 11.6%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한 건데 1억에 970만 원이라는 이 임차인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느닷없이 5천에 450만 원의 시세로 이게 탈바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45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고시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줘서 5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수익률이 6.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가 그냥 앉아서 몇 억을 까먹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딱 봤을 때 우리가 이 월세가 과연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우리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가를 우리가 임차인이 세팅된 것도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괜찮은 상가를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수익률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갖고 오는 물건을 보면 한 5%, 6%이 정도 되는 물건을 저한테 갖고 오는데 그 정도는 너무 수익률이 낮죠.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최소한 수익률이 돼야 그나마 적정한 월세라든지 전용 평당가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면 수익률은 최소한 7%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7%를 넘는 수익률의 상가를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상가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임장을 다녀왔던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가고요.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실제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 천천히 볼게요.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아직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브리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좀 괜찮게 봤던 거는 뭐냐면 고시원으로 허가가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할 때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쌓여 있고 지적 편집도를 하면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다 근생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건물인 것 같네요. 요 건물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로 보이고 평내 프라자라고 돼 있는데 요 건물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7층 중에 6층인 것 같은데 이쪽 면에서는 좀 안 보이네요. 요 반대편 쪽에서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그래서 요 건물인데 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냥 뭐 업종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링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반 상가 평내 프라자 6층 이렇게 되어 있고 전용 평당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요거 매매로 딱 하면 아까 이 평내 프라자였죠. 월세 평내 프라자 요 4억 2천짜리 요 매물이거든요. 고시원 허가돼 있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보니까 방마다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다 있고 시설은 되게 오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층 침대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화장실 및 샤워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실이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 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방 안에서 찍은 요 사진입니다. 과거 소방법 기준으로 고시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이거를 만약에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이 근생에다가 고시원을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현재 소방법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방 사이즈가 이렇게는 안 나오고 훨씬 더 방 개수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을 굉장히 작게 쪼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 크기가 큰 거는 고시원의 수익률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방이 좀 많아야 되게 좋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되게 오래됐지만 에어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실제 24개 중에 공실이 7개밖에 없었습니다. 고시원 임차권만으로도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임차권을 그냥 공짜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매물을 괜찮게 보고 접근을 했는데 이 매물을 검토할 때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용 평당 기준으로 591만 원에 나와 있는데 이 591만 원이 시세 적정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고시원이 있다고 일반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만약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면 정말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대비 저렴한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볼게요. 누르면 지금 우리 매물은 평당 591만원 제일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평당 633만원짜리도 있고 2층이라서 912만원도 있고 막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이 동일 상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시원이 세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591만원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만 보면 안 되겠죠. 근처에 있는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5층에 588만원 있고 588만원 또 있고 이건 같은 매물인 걸로 보여져요. 금액하고 평수랑 똑같기 때문에 평균이 한 652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평균보다는 살짝 정말 살짝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옆 건물도 봐도 뭐 한 평균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맞은편 건물 볼까요? 한 790 거의 한 800만원 정도에 나와 있네요. 요 매물 볼까요? 한 700 얼마. 그래서 제가 요 매물로 봤을 때는 전용 평당 기준은 거의 한 700에서 한 800만원 정도가 호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그 다음 뭘 봐야 될까요? 매매 평당가를 봤으니까 월세 시세를 봐야겠죠. 월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매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평당 27,000원에 있네요. 이거는 평균이 거의 한 평당 27,000원에 있고 바로 옆 건물은 34,000원, 36,000원, 31,000원. 여기는 조금 세네요. 이거 한 매물 때문에 그렇지 평균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라고 보여지고요. 33,000원, 28,000원 그렇습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평당 3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당 한 3만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 3만원 기준으로 보면 71평이니까 평당 3만원 71평 곱하기 3만원 월세는 한 213만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보증금을 한 3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뭐 일단 이거는 수익률을 떠나서 상가 자체를 매입을 하는 거니까 214만원 정도 이렇게 시세 기준으로는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상가랑 고시원 임차권이랑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가 플러스 임차권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고시원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니까 여기 있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총 24개 중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 24개 중에 공실이 7개니까 실제로 매출은 17 곱하기 평균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출은 6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비하고 각종 공과금이 있죠. 그래서 관리비 및 공과금이 약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대출 이자를 내야겠지만 임차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뭐 여기서 이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이제 매출인데 아까 월세를 임차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그냥 러프하게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순이익이 임차권만 봤을 때는 얼마가 남죠? 28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현재 평균 단가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을 50만 원, 55만 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공실 7개를 최소화하면서 방어를 한다고 하면 매출 680만 원 훨씬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더니 요 평내동이 참 희한한 동네더라고요. 주변에 고시원이 공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여성 전용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해보니까 여성 전용 고시원이 인테리어를 되게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방 가격이 얼마냐면 50에서 5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방 없음, 예약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공실 7개를 줄이는 노력도 하지만 이 평당가 40만 원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 공실을 한 2개 정도로만 만들고 평당가를 4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정도까지 인테리어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매출이 1,100만 원으로 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평당가를 만약에 45만 원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러프하게 봤을 때 매출을 기존에 이제 68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순수익 자체를 거의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매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기로 한 이유. 1번 대출 정답입니다. 일단 대출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탁상 감정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상가를 매입을 할 때는 매매가가 4억 2천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4억 2천 하고 탁상 감정을 해봤을 때 저는 무조건 탁상 감정이 매매가랑 같거나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우리가 낙찰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매매가의 80%가 나와야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투자를 한 것이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과거의 소방법에 적용돼서 방 개수가 24개나 나오는 거지 지금은 근생에다가 고시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고시원 공사비도 거의 3,4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고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도 인테리어 비용 너무 많이 들고 아무리 고급스럽게 해도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상 감정이 3억 8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이럴 때는 3억 8천하고 4억 2천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의 LTV가 적용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근생에 다 고시원이 방마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근저당으로 대출받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고시원 대출이라는 상품을 취급하는 지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발품 팔아서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보통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방빼기를 일일이 하다 보면 대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률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탁상 감정을 하고 감정가가 이제 높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신탁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따라서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특성이 보증금을 받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보증금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해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딱히 방빼기를 하지 않고 보통 70% 선에서는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그 신탁 대출을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매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고시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자체도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고시원, 즉 여성 전용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테리어 수준이 일반 아재들 고시원보다 훨씬 더 높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 것 같았어요. 이 물건은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런 매물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보면서 우리가 찾다 보면 굉장히 괜찮은 물건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